여수의 이른 아침 바다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이 S중학교 운동장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15살 김도윤은 새로 산 축구화 끈을 단단히 매며 오늘도 열심히 뛸 준비를 했어요. 축구부 주전 미드필더인 도윤은 이미 지역 유소년 클럽에서도 주목받는 유망주였죠. 도윤아, 오늘도 화이팅해.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이현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7살의 현정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학생 엄마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 현정은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로 전투사 단장에 임명된 육군 소장이었죠. 투스타를 단 여군 사단장, 그 무게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한 도윤은 절친인 박건희와 함께 몸풀기를 시작했어요. 건희는 공격수로 도윤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파트너였죠. 야, 도윤이 형. 우리 올해 전국대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스카우트들도 벌써 몇 번 왔다더라. 다른 후배들도 도윤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윤은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서 선후배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후배들을 챙겨주고 선배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오세준이었어요. 같은 15살, 같은 2학년이지만 세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이 미소 같기도 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쟤만 아니면. 세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명환은 여수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이었어요. 정당에서도 원내 수석부 대표를 맡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었죠. 그런 집안의 아들인 세준에게 도윤의 인기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박성규 감독이 호루라기를 불며 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44살의 성규는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며 축구부 감독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늘은 팀 내 경기를 해볼 거야. 주전조와 비주전조로 나눠서 실전처럼 뛰어보자. 도윤은 당연히 주전조에 배치되었고 세준은 비주전조에 들어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정확한 패스와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팀을 압도했죠. 하지만 세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특히 도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질투와 열등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세준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좋은 플레이다, 도윤아. 최기철 스포츠 강사가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38살의 기철은 외부에서 온 전문 강사였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벤치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평소보다 일찍 온 학부모 한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학생들이 정리운동을 할 때 할머니 박영자가 운동장에 나타났습니다. 74살의 영자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손자 도윤을 무척 아꼈어요. 우리 도윤이 오늘도 열심히 뛰었구나.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지. 이거 먹어라. 영자는 준비해온 김밥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나누어 받으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세준만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오늘 훈련에 대해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현정은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날 밤 현정은 늦은 시간까지 부대 업무를 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아들이 축구화를 닦고 있었어요. 그 축구화에는 작은 글씨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종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하다 도윤이 6살 때 작전 중 순직한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현정은 도윤 몰래 그 이름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아빠, 내일도 열심히 뛸게요. 도윤이 축구화에 대고 작게 속삭이는 모습을 본 현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다음 날 방과 후 훈련 시간, 운동장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박성규 감독이 평소보다 더 엄격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기철 강사도 왠지 모르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강도 높게 훈련해보자. 실전처럼 해야 늘어. 성규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열정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세준의 움직임이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도윤아, 조심해. 건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준이 도윤을 향해 날린 슬라이딩 태클이 도윤의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평범한 경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었죠. 아! 도윤이 땅에 넘어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허벅지에서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세준은 태연하게 일어나더니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 괜찮아? 겉으로는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세준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세준의 손을 잡고 일어났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조심해서 해. 다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성규 감독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다친 도윤보다는 세준을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기철 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혹시 어디 안 다쳤지? 네, 전 괜찮습니다. 세준은 교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나고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벅지 부분이 계속 욱신거렸지만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정의 예리한 눈이 아들의 다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다리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냥 훈련하다가 살짝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현정은 도윤의 바지를 걷어 올려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허벅지에 선명한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일반적인 경합으로 생기기에는 너무 심한 상처였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괜찮아요, 엄마. 축구하다 보면 이런 거 흔해요. 도윤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현정의 가슴에는 불안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군인으로서 오랜 경험을 쌓은 현정에게는 이런 상처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 현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어요. 네, 사단장입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내일 새벽 작전회의가 갑자기 앞당겨졌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현정은 도윤의 상처가 걱정되었지만 사단장으로서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의 숙명이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엄마, 또 나가세요? 미안해, 도윤아. 긴급 상황이라서. 할머니께 연락드릴. 현정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영자가 도윤을 돌보러 왔어요. 영자는 손자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축구하다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긴 거라고? 이건 누가 일부러 한 것 같은데. 영자는 오랜 교사 경험으로 아이들의 상처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멍은 의도적인 폭력이 아니면 생기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도윤은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해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오늘 일어난 일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세준의 그 차가운 눈빛과 어른들의 이상한 반응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편 부대에서 회의를 마친 현정은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윤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현정은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현정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곧 벌어질 끔찍한 일의 전조였다는 것을 말이죠. 사흘 후 방과 후 훈련 시간, 운동장에는 평소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집에 간 상황에서 축구부 주요 멤버들만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지난번 다친 허벅지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훈련에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1대1 대결 연습을 해보자. 박성규 감독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최기철 강사도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도윤이 형, 오늘 괜찮아요? 건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열심히 하자. 연습이 시작되자 세준이 도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다른 포지션에서 연습했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세준이 직접 도윤과 마주서겠다고 나섰어요. 도윤아, 오늘은 우리 둘이 해보자. 세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할 이유는 없었어요. 1대1 대결이 시작되자 세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볼 경합인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세준이 축구와 스파이크를 세운 채 도윤의 다리를 노골적으로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도윤이 고통스러워하며 비틀거렸지만 세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몸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축구 연습이 아니었어요.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후배가 말했지만 성규 감독은 오히려 그 학생을 제지했습니다. 괜찮아, 실전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 계속해. 감독의 말에 학생들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기철 강사도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세준이 갑자기 도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축구화를 신은 발로 도윤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으악! 도윤이 운동장 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복부에서 올라오는 극심한 통증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세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윤의 옆구리와 다리를 발로 찼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세준이 쓰러진 도윤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는 악마 같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세준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야, 그만해. 건희가 뒤늦게 달려와서 세준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윤은 운동장 한복판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도윤이 형, 괜찮아? 괜찮아? 건희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외쳤지만 도윤은 제대로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복부와 옆구리에서 올라오는 고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성규 감독과 기철 강사는 급히 달려오긴 했지만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기철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도윤에게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른들이 지켜보자고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0분이 넘도록 도윤은 운동장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쉬기도 힘들고 다리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선생님, 199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학생이 물었지만 기철은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괜찮아질 수도 있어. 결국 20분이 지나서야 기철이 19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할 때도 학생이 축구 연습 중에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했어요. 폭행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의식이 흐릿했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도윤을 들것에 옮겼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거 단순한 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구급대원이 말했지만 기철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냥 연습하다가 넘어진 것 같은데.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도윤은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정은 그 순간 부대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응급실에 도착한 의료진들은 도윤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운동 부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했거든요.
복부 타박상과 함께 내장 손상 가능성까지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현정에게 연락이 갔어요. 회의 중이던 현정은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응급실 간호사의 목소리가 현정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회의를 급히 마치고 달려온 현정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복을 입은 채로 온 현정을 보고 의료진들이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저는 환자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도윤이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상태가 좀 심각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축구 연습 중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정밀검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자 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어요. 특히 복부와 다리 부분의 멍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도윤 나. 현정이 아들의 손을 잡자 도윤이 간신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현정은 아들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군인으로서 오랜 경험을 쌓은 현정에게는 이런 상처들이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 보였어요.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의 의도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담당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복부 타박상이 심하고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에 손상이 있습니다. 내장 손상 가능성도 있어서 CT 촬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십자인대 손상이요? 현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십자인대 손상은 단순히 넘어져서 생기는 부상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한 외부 충격이 가해져야 생기는 부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상처라면.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현정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운동 부상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영자가 급히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온 영자는 손자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 도윤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말하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영자는 손자의 상처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살아만 있어도 된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현정은 할머니를 달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이 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 이렇게 만든 놈 대체 어떤 놈이야? 현정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현정을 바라봤어요. 군복을 입은 여성이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현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간호사는 도윤의 상처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학교폭력 아닌가요? 간호사의 말에 현정과 영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제서야 누군가가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준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이요? 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한 지 5년이 넘는데 이런 상처는 보통 폭행 당했을 때 보는 상처거든요. 특히 이 복부 타박상과 무릎 부상은.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학교폭력. 그 단어가 현정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럼 우리 도윤이가 맞았다는 거예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 신고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현정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단순한 사고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말해봐. 누가 너를 때린 거야?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도윤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세준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CT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내장에는 큰 손상이 없었지만 십자인대 부분 파열과 여러 부위에 심한 타박상이 확인되었어요.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요? 네, 십자인대 손상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타박상이면 충분한 안정이 필요해요. 현정은 아들의 축구선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폭력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현정은 도윤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도윤이 입원한 지 사흘째 현정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학교의 반응은 현정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고였어요. 교무실에서 만난 박성규 감독의 말에 현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중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데 단순한 사고라니요. 감독님, 십자인대 파열이 단순한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게 아이들이 축구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성규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현정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CCTV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다쳤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CCTV요? 아, 그게 운동장에는 CCTV가 없어서요. 없다고요? 현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어느 학교든 운동장에 CCTV 정도는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규는 계속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최기철 강사가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현정을 보자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강사님, 제 아들이 어떻게 다친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철은 성규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혼자 뛰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혼자 넘어져서 십자인대가 파열된다고요?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정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교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현정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저기, 도윤이 어머님이시죠? 네, 맞아요. 그 학생은 건이였어요. 건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현정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성규와 기철이 건이를 노려보자 건이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정은 뭔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현정은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학교폭력 담당 장학관인 이정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58살의 정자는 현정을 보자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학교 측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단순한 운동 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장학관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제 아들 상태를 직접 보셨나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 측 조사 결과가 그렇다면. 정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정은 교육청마저 학교 편을 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러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사과로 끝내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야죠. 정자의 말에 현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의 아들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사과로 끝내라고요? 제 아들이 한 달 넘게 입원해 있는데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분들이 놀라잖아요. 정자는 오히려 현정을 제지했습니다. 현정은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 영자가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전직 교사였던 영자는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가 넓었거든요. 우리 손자 누가 이 꼴 만들었는지 아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학교에서는 혼자 넘어졌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영자의 글은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어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오세준이라는 애가 평소에도 다른 애들 괴롭혔어요. 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서 학교에서 못 건드려요.
CCTV 있는데 왜 없다고 하나요? 우리 애가 봤는데. 영자의 글 때문에 지역사회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CCTV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일부 화면이 있네요.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성규의 말에 현정은 황당했습니다. 없다고 하던 CCTV가 갑자기 있다니요. 하지만 받아본 영상은 중요한 부분이 모두 편집되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핵심 부분은 다 잘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CCTV 시스템 오류로 일부만 남아 있어서요. 현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한편 오명환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퍼진 소문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의원님, 일단 언론에는 흘러나가지 않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과도 협의해서. 명환의 비서가 말했지만 명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도 타격이 올 수 있었거든요. 그때 현정이 건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희가 알려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세준이 평소에도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일어난 일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정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입원한 지 2주일째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현정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참석했어요. 하지만 심의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심의 결과 해당 사안은 경미한 상해로 판정됩니다. 심의위원장의 말에 현정은 귀를 의심했어요. 십자인대 파열의 한 달 입원이 경미한 상해라니요. 경미한 상해요? 제 아들이 한 달 넘게 입원해 있는데요. 어머님, 의료진 소견서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도 반성하고 있고. 현정은 허탈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요구는 완전히 무시되고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졌어요. 전학도 아닌 단순 훈계 조치였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교육입니까? 현정이 소리쳤지만 심의위원들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현정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각본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현정은 도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아들은 사라지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축구 못해도 돼. 그냥 집에만 있을래. 도윤의 말에 현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꿈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 같았어요. 축구를 그렇게 사랑하던 아이가 이제는 공을 보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도윤아,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반드시. 엄마, 그만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도윤의 체념한 목소리가 현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5살 아이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건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건희는 현정 몰래 지역 기자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이 어머님, 제가 기자 선생님께 이야기했어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현정은 건희의 용기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아직 어린 건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운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도윤이 태어나던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준이 도윤 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현정이 잠시 수속을 보러 간 사이였습니다. 야, 도윤아. 어떻게 지내? 세준의 목소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자의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세준아. 도윤은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세준은 그런 도윤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사단장이면 뭐해? 여기선 소용없어. 너희 엄마 힘으로 뭐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세준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이야. 너희 같은 건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어. 앞으로도 조심해라. 세준은 협박을 하고는 태연하게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현정이 돌아왔을 때 도윤의 상태를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정은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현정은 부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군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정은 그 군복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현정은 군인의 신분 때문에 조용히 참아왔습니다. 군인이 개인적인 일로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현정은 자문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정작 내 아들은 지키지 못하다니요. 이런 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일까요? 현정은 육군 정복을 천천히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군인 이현정이 아니라 엄마 이현정으로 싸우겠다고 말이죠. 군복이든 어깨에 별이든 내걸 수 있는 것은 모두 내걸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낸 현정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도윤이의 어머니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기자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정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제 세상을 바꿀 때였습니다. 이틀 후 여수시청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는 소식에 지역 언론사들이 몰려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회견을 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육군 정복을 입고 정모를 쓰고 있었죠. 어깨 위에 빛나는 별 2개와 함께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선 그녀는 바로 현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이 마이크 앞에 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은 이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투스타? 여군 투스타라니.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지난달 여수 S중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도윤의 어머니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어요.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여군 전투사단장, 그 유명한 이현정 소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장님이시라고요? 한 기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현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투스타를 단 현역 육군 소장이며 204단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위급 여군 장성의 아들이 당한 사건이었어요.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현정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발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기록했어요. 지금까지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이 지역의 권력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현정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편집된 CCTV, 축소된 의료소견서,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부당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제 아들은 단순히 축구 연습 중 다친 것이 아닙니다. 오세준이라는 학생에게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세준의 실명이 언급되자 기자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오명환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것도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의 아버지는 이 지역 3선 국회의원입니다. 오명환 의원 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이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의 폭행 사건을 사단장 어머니가 직접 폭로하는 상황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뉴스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현정 사단장이 올랐어요.
이어서 오세준, 오명환, 여수 학교폭력이 연달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군 관련 커뮤니티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평소 존경받던 이현정 사단장의 이런 사연을 알게 된 군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우리가 나라 지키는 동안 뒤에서 이런 일이. 권력 없으면 군인도 무시당하는구나.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국의 군인 가족들과 엄마들도 현정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우리 대표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나서는구나.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한편 오명환 의원 사무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갑자기 터진 폭탄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언론 대응부터 하자. 우리도 입장문을 내야 해. 하지만 명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상대가 평범한 학부모가 아니라 현역 사단장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성규 감독과 최기철 강사는 급히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단장이라고? 교장의 다그치는 말에 성규와 기철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들도 현정이 사단장인 줄 몰랐거든요.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자 장학관은 급히 교육감에게 보고하러 달려갔어요. 장학관, 이거 대체 뭐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죄송합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정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현정의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해서 방송되었고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현정의 절규가 전국에 울려 퍼졌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는 없게 된 것이었어요. 현정의 기자회견 이후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자 교육청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이정자 장학관이 급히 현정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조사해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현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어야죠.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성규 감독과 최기철 강사는 즉시 징계 조치를 받았어요.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였습니다. 교장도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죠. 가장 큰 변화는 오세준에게 일어났습니다. 재조사 결과 추가적인 폭행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즉시 전학 조치와 함께 소년부에 송치되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권력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명환 의원도 결국 공개 사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송 카메라 앞에 선 명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명환의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지역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고 그의 정치적 미래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은 재활치료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장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했지만 점차 용기를 되찾아갔어요.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절친 건희의 변함없는 우정이었습니다. 도윤이 형, 이제 다시 축구할 수 있어요? 응, 천천히 해볼게. 예전처럼은 안 되겠지만. 도윤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축구화를 다시 신고 운동장에 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형, 같이 공 차요. 건희가 공을 굴리며 웃었습니다. 도윤도 조심스럽게 공을 받아 패스했어요.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는 도윤을 각별히 배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을 가진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현정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다시 군복을 입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하 장교들이 현정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전국의 군인들이 현정을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계급장보다 더 큰 용기를 보여준 어머니로 말이죠. 그날 오후 현정은 도윤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운동장에서 건희와 함께 공을 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들이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현정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운동장 한가운데서 엄마에게 깊숙이 큰절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다면 난 정말. 됐어, 도윤아. 엄마가 지킨 건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어. 현정이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 영자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 사단장 손자도 곧 국가대표감이야.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하니까 말이야. 영자의 자랑에 동네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이 가족의 용기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은 운동장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축구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작은 펜으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종우. 아빠, 나 포기 안 할게요. 엄마처럼 용감하게 살 거예요. 도윤이 축구화에 대고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도윤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하늘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힘이 있어도 이름이 유명해도 엄마 앞에선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고 진짜 정의는 결코 힘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이 가족이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현정은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말이죠.